평일에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나 또는 주말에 배달 음식 하나 시켜놓고 남들이 연애하고 싸우는 예능을 봅니다. 그들의 감정선에 설레기도 하고 같이 욕도 하죠. 그런데 막상 친구가 야, 소개팅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데 누굴 만나서 감정 쓰고 돈 쓰고 그냥 혼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는 게 편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은 소개팅 나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똑같은 호구조사하고 그 돈이랑 시간 쓰는 게 아깝게도 느껴집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연애나 결혼은 남 이야기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의 썸네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신 2030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30대 미혼율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혼율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2030 분들은 왜 결혼을 미루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흔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돈이 없어서 집값이나 결혼에 대한 비용들이 부담이 되어서 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아니면 연애가 귀찮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이런 게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사회의 모습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누군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계산하고 미워하도록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을 설계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사랑을 금지당한 사회가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연애의 귀찮음이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일 수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소설 속 설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1984 오세아니아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철저히 통제됩니다. 당원들은 허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연애나 성관계를 혐오스러워하는 청년 동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은 연애나 성관계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세뇌시키는데요. 결혼은 오직 당을 위해 아이를 낳는 의무일 뿐 그 안에서 어떤 쾌락이나 유대감도 느껴선 안 됩니다. 만약 남녀가 서로 끌려서 만난다. 그건 바로 사상범죄의 처형감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독재자 빅브라더는 왜 남녀가 사랑하는 걸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주인공 윈스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성적 욕구는 억압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욕구 불만이 히스테리로 변하고 그 에너지를 전쟁에 대한 열기와 지도자 숭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사랑을 하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쏠립니다. 하지만 사랑을 못하게 막으면 그 쌓인 분노와 에너지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료, 여기서 보면 증오나 광기 같은 걸로 쓰인다고 말하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을 볼까요? 빅브라더가 총칼로 연애를 막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사랑을 검열합니다. 요즘 연애는 어떤가요? 만나기 전부터 상대방의 연봉, 직업, 부모님의 노후 대비까지 엑셀 파일처럼 따집니다. 이걸 우리는 현실적인 거다라고 말하죠. 소설 속 당원들이 당을 위한 아이 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혼했듯이 우리는 자산 증식과 계급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결혼을 거래합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다면 감정 소모다라고 여기며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무엇이 채우나요? 제가 생각할 땐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극적인 컨텐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소설 속의 노동자 계급을 위해 기계가 찍어내듯 저급한 소설과 포르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짜 사랑을 소비하며 대리만족만 느낍니다. 시스템 앞에서 어떤지 볼까요? 이건 너무나 완벽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해서 둘만의 세계로 숨어버리면 일을 덜 하고 소비를 덜 합니다. 하지만 외로운 개인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명품을 사고 밤새 넷플릭스나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빅브라더에게 외로운 솔로만큼 우수한 소비자이자 노동자는 없는 셈이죠. 더 무서운 건 윈스턴의 통찰처럼 억눌린 에너지 방향입니다.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2분씩 화면 속의 적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2분간의 증오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어떤가요? 남녀 갈등, 젠더 전쟁, 인터넷만 켜면 서로를 죽일 듯이 혐오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적으로 돌리고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쓰인다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이 지금과는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싸우는 동안 정작 진짜 시스템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분노가 시스템이 아닌 서로에게 향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1984가 보여주는 고립된 개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윈스턴은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책에서는 줄리아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소설에 이런 명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의 포옹은 전투였고 절정은 승리였다. 그것은 당에 가하는 타격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행위였다. 왜 사랑이 정치적 행위일까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들에게는 당, 국가나 시스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빅브라더가 뭐라고 하든 내 옆에 이 사람이 더 중요해.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시스템의 통제는 힘을 잃습니다. 그들만의 절대적인 아지트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당장 결혼해라, 애를 낳아야 된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산기를 조금은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스펙, 조건, 가성비 이런 시스템의 언어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대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상처 같은 그 감정 소모라고 불리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임을 증명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 내 편이 생기면 이 험난한 시스템 속에서 버티는 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연애이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은 고립된 개인을 좋아합니다. 다루기 쉬우니까요. 반대로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서로 깊게 연결된 두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사랑을 포기하셨나요? 오히려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삭막한 디지털 1984에서 내 자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 속의 가짜 도파민 대신 내 옆에 진짜 사람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에게 누구한테나 좋습니다.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소설 1984의 내용처럼 사랑은 저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온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